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클래스 이혜림입니다. 힘찬 한 주 시작하셨는지요? 평온하게 저녁 보내고 계신지요? 여의도 클래스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도 더 힘차게 좋은 주식 생활 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 시작부터 중국 증시가 급등하고 우리 증시도 일수로는 8일 연속의 상승. 오르는 건 소폭 올랐지만 2,400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연휴 동안 강세를 보인 미 증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원달러 환율 1,150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1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였네요. 코스피 2,40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만이 순매도였는데요. 2,359억 원의 순매도, 7일 연속의 순매도입니다. 자,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소폭 오른 87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수급은 유가증권 시장과 다소 다릅니다. 개인이 유가증권 시장은 팔고 코스닥은 매수하는 경향을 보였고요. 기관과 외국인도 또 반대의 모습, 쌍끌이 매도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대선 임박과 한국에서는 대주주 요건 완화 등 여러 이슈들이 중첩되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들을게요. 013-336-8200번으로 궁금한 사항들, 이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싶은 이야기, 관점상 응원의 메시지 많이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준비했습니다. 여의도 클래스 본격적으로 시작할까요? 출발합니다. 네, 오늘 여의도 클래스는요. 개미군단의 승리를 이끄는 최고의 김기수 전문가님, 또 실전 매매 선구자 박기섭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3일의 연휴를 끝내고 또 중국은 긴 연휴를 끝내고 또 오늘 개장을 해서 어떻게 시장을 보셨는지 궁금한데 다시금 2,400을 도달했습니다. 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김기수 전문가님? 자, 이제 시장이 뭐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그 추석 연휴 하루를 더 쉬는 과정 속에서 이제 미국 시장이 경기 부양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이 작동을 하면서 상승을 했고, 또 금요일부터 개장한 이 중국이 소비를 바탕으로 해서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시장은 상당히 많은 뉴스들이 연휴 기간 동안에 있었죠. 이제 가장 먼저 나왔었던 부분이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된 부분, 대부분 그 관련주들은 또 음봉을 맞은 상황이고, 또 그 속에서 노동당 창건일에 별 무사하게 지나갔다라고 하는 부분, 거기에 김정은의 눈물인가요? 그죠? 김정은이 뭐 눈물을 흘렸다, 남녘 동포를 위해서. 그것 때문인지 또 이 남북 경협주들이 상승 출발했다가 다 음봉 맞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또 현대차 코나와 관련된 리콜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동차 관련주와 2차 전지의 약세 흐름이 좀 진행됐고,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수선한 가운데에서 그나마 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컨택 관련주들 모처럼 만의 반등, 거기에 이제 그 중국 관련 소비 부분, 이런 부분까지 합쳐져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은 그나마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코스닥은 전형적으로 개인들만 매수하는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줬고, 거기서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여러분들께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무작정 공모주를 쫓아 들어가서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이번에 또 보여줬죠, 그죠? 지난번에는 SK바이오팜이 기관 보유 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급락했다가, 오늘은 또 카카오 게임즈가 네. 그 하락하는 와중에 또 기관 보호 예수 물량이 출회되면서 급락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시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섹터별로는 조심스러운 행보들을 보여줬고, 그 속에서 종목의 실적이나 그 적정한 평가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조정 흐름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지수만
양시장이 사실 오늘 음봉이거든요.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나 상승하긴 했어도 시초가 대비 음봉으로 마감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거기서 이제 그나마 큰 폭 상승을 보여줬었던 부분들이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라든지 네. 그죠? 그리고 이 증감현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이 유통이나 그리고 뭐 카지노 이런 면세점 관련주들 뭐 이런 부분들이 특색이 있었는데 철저하게 지금은 순환하는 장세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김기수 전문가님께서는 어수선한 가운데 시작보다는 음봉 마감한 좀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인 조심스러운 시장이라고 한마디를 줬습니다. 철저한 순환매 장세, 오늘은 뭐 카지노, 면세점, 자율주행, 증강현실들이 상승을 보였고 카카오 게임즈의 하락세, 또 2차 전지의 약세 이렇게 참 변동이 심했어요. 남북 경협주도 오늘 아주 등락이 심했고요. 조심스러운 시장 한마디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일봉으로는 8일째 상승인데 전문가들은 좀 조심스럽게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뭐 내일 하락을 해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닌 것으로 좀 느끼시는가 봅니다. 박재수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전문가님 말씀처럼 오늘 시장 자체가 뭐 하루 종일 움직임이 뭐 종목별로 많이 그 변동성 폭이 큰 하루였죠. 그래서 저희가 뭐 양대 지수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난 8월처럼 60일 이평선 지지를 받고 지금 20일 이평선을 다 돌파를 해서 특히 거래소 지수는 뭐 2,400포인트 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징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 그런 덕분에 오늘 2,400포인트를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저희가 이 시장을 볼 때 거래소가 직전 고점이죠. 2,458포인트, 코스닥은 905포인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돌파하더라도 지수상으로 보면 상승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이 시장이 여전히 유동성 장이고 앞으로 상승을 하는 장이지만 예전처럼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장이 아니라 하락하기도 뭐 말 그대로 가두리 장세처럼 하락을 하려고 하면 유동성이 들어와서 막아주고 또 상승을 하려고 하면 또 고점에서는 또 막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가두리 장처럼 어떻게 보시면은 그 지수는 사실은 좀 큰 의미가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장세는 여전히 지금 장세는 이제는 오히려 더 이미 9월부터 그랬지만 지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종목을 보시는 그러한 장으로 이제 저희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계속 9월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에서 물론 이제 시장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BBIG 주도주 말고도 기존 그 주변에 있던 주식들 다 같이 지금 순환매가 일어나는 장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9월 한 달 내내 움직였던 바로 BBIG에서도 소외받던 주식들, 또 BBIG가 아니면서 소외받던 주식들, 그리고 그중에 이제 실적 호전주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내년도 실적까지 연말이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보는 실적주들이 지금 요새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수가 아닌 종목에 좀 집중을 하시면서 종목별 순환매 여전히 뭐 하루에도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셔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수로만 뵀을 땐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 박스피입니다. 그리고 지금 7, 8일 동안 연속해서 올랐기 때문에 내일은 뭐 하락하더라도 이 마음의 요동을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철저한 종목 장세를 여러분들께서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가두리 장세에서 이렇게 실적 호전주 또 어떠한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인지 오늘 또 주목해 보셔야 되겠네요. 우리의 또 과제가 되겠네요. 자, 이것이 클래스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흐름 어떻게 지켜봤는지 한마디를 들어봤습니다. 자, 매크로 클래스에서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한 주를 이끌어갈 만한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참여할 수 있는 번호 알려드릴게요. 013-3366-8200번으로 오늘 전문가들에게 관전평과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매크로 클래스 오늘 주제는요. 김기수 전문가님이 아침부터 굉장히 고민 끝에 주제 선정을 해오셨어요. 네, 자,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보시죠. 거리두기 완화, 코로나로 인해 많이들 고생 많으신데 거리두기 완화, 또 중국 시장 급등, 자 이렇게 시장의 불쏘시개가 될까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자 어떠한 영향을 이번 주에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예, 그 사실 이제 그 중국이 10월 1일에서 8일까지 국경절 연휴 들어가기 이전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약한 부분을 보여줬죠. 생산이나 이런 지표들은 양호한데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른 글로벌 시장보다 좀 더디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요 10월 1일과 10월 8일에서 지금 이제 한번 도표를 보시면 국경절 연휴 소비 지표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 경기 회복의 청신호가 아니냐, 이제 생산부터 시작을 해서 소비까지 나아지는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기대감이 작동하는 모습인데, 이 소매 판매액과 요식업 매출이 4.6% 전년 대비 증가했고, 또 거기서 이제 관광객이라든지 관광 수입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국 소비 상승에 대한 기대감, 결국 이 부분은 이제 중국인들이 지갑을 여느냐 안 여느냐의 문제인데, 연다는 거 하는 부분들은 결국 코로나19에서 나름 해방되는 흐름들, 그런 흐름들을 가져야 저축률보다는 소비 쪽으로 방향을 틀 수가 있고, 그것이 또 중국 부분에 우리 기업들이 수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죠. 지난해 중국이 GDP에서 소비 비중이 56%를 차지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요번에 이 국경절 연휴 이 기간 동안의 소비만으로 이제 완전히 풀렸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투자와 소비 빠른 회복 속도로 볼 때 3, 4분기 GDP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약 5.4% 내외, 그리고 4, 4분기에는 6% 내외를 지금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정 정도 이 중국의 소비 흐름들이 지금 이런 모습들로 추세적 흐름을 가져간다면 우리에게도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우리 시장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늘부터 실시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사실 컨택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일정 정도 있었죠. 그죠? 충분히 이제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받았는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또 호주가 또 우리나라하고 여행과 관련된 부분을 재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고,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여행 관련주, 그리고 항공 관련주, 거기다가 또 이 카지노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상승을 했고, 또 유통 면세점, 그리고 또 이 화장품, 네. 이런 부분들이 그 기대감이 작동하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상승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 역시 또 기대감이 많이 작용을 한 거죠. 사실 지난주와 오늘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확진자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오늘 97명인가 확진자가 네. 오히려 지난주보다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 사회적 거리 1단계 시행 첫날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코로나19에서 완전히 끝나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또 중국 역시 칭다오에서 병원에서 6명 확진자와 또 무증상자 확진자 6명, 그래서 12명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뉴스도 지금 나온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 결국 중국도 이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19의 잠재적 부분, 그 잠재 기간이 평균 5.2일이라는 걸 염두에 두면 국경절 연휴 이후 한 일주일은 지켜봐야지 이 확산세가 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너무 이 섹터가 전체적으로 같이 올라갈 땐 이 동참하기보다 그 섹터 내에서 옥석을 구별하는 흐름들을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워낙 우리나라 면세점 관련주나 백화점 관련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 실적이 안 좋았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코로나가 확진자가 줄어들면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역시 이 3, 4분기 실적보다 더 빨리 기대감이 형성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이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이제 화장품 쪽에서 보게 되면, 수급 구조를 보게 되면 코스맥스라든지 LG 생활건강 이렇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비단 오늘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었던
종목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해야지 뭐 그 단박에 해외여행이 다시 다 재개되는 것처럼 이 항공주나 여행 관련주, 특히 여행 관련주의 저가 여행 관련주 부분에 있어서 너무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는 부분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오늘 첫날인데 지난주보다 코로나 확진자가 좀 증가한 모습과 동시에 이제 비대면이 아니고 다시 대면과 관련한 섹터들이 오늘 뭐 카지노, 여행이 뭐 하루아침에 다시 재개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어요. 근데 철저하게 실적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화장품주는 그래도 실적이 나은데 뭐 여행이나 그런 것들은 여전히 안 좋은 그쵸. 모양새네요. 네.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감. 아직은 마음을 놓을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중국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또 발생으로 우리의 긴장감을 더 옥죄고 있어요. 코로나19 또 지수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저는 그 지수 자체를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또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오늘 하락했었던 비대면 관련주들이 또 반등을 하면서 지수는 받쳐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실 오늘 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라고 해서 이 뭐 카카오라든지 대표적인 플랫폼 업체 그리고 전자결제 관련진 NHN 한국사이버결제 뭐 이런 부분들 그런 유형의 비대면 관련주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관련주 부분들이 지금껏 상승한 가격이 좀 부담이 돼서 하락을 한 거지. 그죠? 코로나19가 좀 사그라들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완화했다고 갑자기 그네들 기업이 성장하던 그 흐름들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시장에 있어서는 항상 어느 섹터로 수급이 단기적으로 몰리게 되면 어느 쪽 부분에 있어서는 그와 상응할 만큼 또 하락하는 부분, 그런 부분 정도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뭐 지금 코로나19 확진이 재차 증가한다고 해서 지수가 급격히 하락하는 그 요인으로 바라볼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지수 요인으로 뭐 굳이 이거를 바라볼 필요는 그쵸.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도 다행인 건 중국의 뭐 소비 투자가 그래도 증가하고 있고 괄목할 만한 지표들이 보여졌다라는 거. 사실 뭐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국경들이 막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얄밉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진원지면서 하면서, 철저하게 사회적 국가이기 때문에 이 통제 이런 부분들이 가능했고 그래서 가장 빨리 거의 뭐 완치 국가가 돼버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여타 다른 나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부분은 참 얄밉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지표로는 연휴 소비 지표의 증가, 이게 경기 회복의 정신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같이 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박계서 전문가님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 말씀하신 부분대로 지금 중국이랑 이제 저희 뭐 외부는 중국 요인 또 내부적으로 이제 코로나 백신 코로나 저 1단계 완화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이 부분이 아마 오늘 이슈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면 지난 8일 동안 꽤 길죠. 8일 동안 이제 지속된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에 소비가 반등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소매 판매액 또 요식업 매출액 이런 부분이 이제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자면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에 소비가 살아난 부분은 바로 시진핑 주석이 이번 주에 선전 경제 특구를 방문을 해서 새로운 개혁 방침을 밝힐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중국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요. 오는 15일이죠. 뭐 3일 후입니다. 선전 경제 특구 설립 40주년입니다. 그래서 기념 행사에 참석을 해서 개혁 및 개방에 대한 의지와 지역 경제 성장 이런 부분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거기서 이제 선전 경제 특구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 대책들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모멘텀이 되고 있고요. 최근 사실 우리 한국 지수와 중국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지수도 보면 최근 3개월간 종가 기준으로 3,196포인트와 3,451포인트. 그래서 약 250포인트 좁은 밴드 내에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어떤 3일 후죠. 선전 경제 특구 설립 40주년. 그 기념 행사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갈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개혁안이 중국 증시의 현재 밴드 상단 좁은 밴드죠. 그걸 뚫고 올라가는 도화선이 될 것인지 한번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내부적인 요소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저희가 뭐 심플하게 이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표적인 피해주죠. 항공, 여행,
뭐 화장품, 영화, 또 카지노 이런 업체들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사실은 기대치보다는 상승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1단계 완화, 이건 상당히 완화폭이 커진 거죠. 근데 오늘 이런 피해주들이 불과 2%에서 4%대 상승을 보였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중들이 저희가 편하게 코로나 백신을 편하게 맞을 수 있는 시기라고 보는 게 내년 6월입니다. 6월이고요. 현재로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1단계 완화 조치가 더 완화가 될지 사실은 다시 확산이 될지 이런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직 확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단계 완화 부분이 물론 시장을 전문가님 말씀처럼 시장을 이제 안정시킬 수 있는 분명히 요소이고요. 근데 시장을 다시 예전같이 아마 강한 어떤 상승 흐름으로 돌려놓기에는 아직은 경계감이 있는 게 분명해 보이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분명히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요소는 분명히 되어 보이고요.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저희가 놓고 보자면 시장은 그 예전처럼 어느 한 주도주의 독주가 아니라 여전히 시장 좋습니다. 유동성 장이고요. 그래서 종목별로 순환매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또 시장의 매기가 쏠리는 종목, 이런 종목들에서 쉽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 장세 흐름이 좀 지속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우리가 항상 이 코로나 관련 주들이 워낙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결론을 놓고 말씀드리자면 지수만 놓고 보자면 코로나 어떤 이 사태가 완화될수록 코로나 피해주들은 상승하겠지만 또 마찬가지로 코로나 수혜주들은 마찬가지로 또 내려가겠죠. 예를 들자면 오늘 당장 보시더라도 시젠 대표적인 코로나 관련 수혜주죠. 이 종목 오늘 4%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시총은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지수를 놓고 보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수를 놓고 보자면 사실은 별로 이제 의미가 없는 흐름이 될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뭐 코로나 관련 수혜주가 됐든 뭐 피해주가 됐든 지금은 여전히 말씀드렸지만 이런 대내적인 변수, 대외적인 변수를 떠나서 종목별 장세가 이렇게 되면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흐름, 이런 종목별 순환매 흐름 장세 이게 사실 언제 끝날지는 저희도 솔직히 그걸 예측하기는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지속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러한 관점으로 시장을 중심을 잡으시고 또 다시 이런 흐름이 끝나고 BBIG가 전면에 나설 때 그때 또 새롭게 좀 투자를 하시는 방향으로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진섭 전문가의 얘기로라면 예전같이 막 주도주가 막 크게 끌어올리는 그런 시장보다는 좀 업종별 순환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장은 아직 괜찮다. 아직 유동성의 힘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간 유동성의 힘은 개인이 이끌었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 개인들의 매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간 개인의 힘으로 버텼던 코스피가 뭐 반갑습니다. 외국인들의 컴백은 너무나 반가운데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1조 넘게 순매수. 반면에 개인들은 좀 순매도.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저희가 지금의 개인의 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의 어떤 그 수급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당연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코스피는 7거래일째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거꾸로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의 어떤 시장 이탈로 보기보다는 지금 가두리 장세 이런 장세의 특징답게 어느 한 수급 주체의 폭발적인 매수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에 따라서 저희가 매수와 매도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은 결국 미 대선이든 또 내부적인 요소로는 저희가 국내의 3억 대주주 양도세 이 이슈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어떤 그런 부분을 위해서 꼭 저희가 이 박스권 장세를 탈피한다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떤 탈피할 수 있는 모멘텀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런 그 박스권 가두리 장세 이런 부분이 지속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지만 어느 한 수급 주체 지수가 지금 급등이 나오는 과정에서의 어떤 폭발적인 수급 주체 분명히 이런 부분을 기대하기는 지금 힘들어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이 제가 볼 때도 적어도 어떤 모멘텀이 주어지는 그 시기 미 대선 또 내부적인 요소, 외부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해결돼야만 이런 어떤 그 지금의 반쪽 장세 또 개인의 어떤 이런 그 유동성의 어떤 한계, 지금의 어떤 어떻게 보면 유동성의 한계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다시 예전처럼 전면에 나서면서 지수를 이끄는 그러한 시장의 흐름이 다시 연출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다시 연출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개인의 힘이 발휘될 수 있다라는 말씀.
아니, 그 제가 이제 박진석 전문가님의 네네. 이제 덧붙여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런 부분도 있어요. 아까 그 코스피에서 7거래일 연속 개인들이 매도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거래소에서 사실 순환하면서 오랫동안 하락했었던 종목들이 급격하게 상승을 해줬거든요. 반면에 코스닥은 지금 계속 하락을, 그러니까 지수는 상승을 하고 있지만 섹터 종목 부분들이 하락한 종목이 많기 때문에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개인들은 가격을 선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떨어지면 매수하는 쪽이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의 매수세가 많고 거래소는 상대적으로 섹터가 순환하면서 올라왔었기 때문에 매도가 많은 거고 그 종목들이 또 떨어지면 매수로 들어올 겁니다. 두 분의 토론 너무나 제가 오늘 흥미진진하게 듣고 있습니다. 자,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좀 가두리 장세라는 부분이 이제 종목별 장세의 철저한 부분에서 섹터 부분 좀 어디를 좀 지켜봐야 되는지 라운드 1을 화면으로 정리하고요. 라운드 2에서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저녁 밤 시간에 주식 에너지 여의도 클래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편안한 저녁 밤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오늘 여의도 클래스에서는 아래 번호로 오늘의 관전평을 보내주세요. 오늘 김기수 전문가님과 박진섭 전문가님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되는 정보들 얻고 있고요. 오늘 당첨되신 분에게 오늘 베스트 관전평 보내주신 시청자분께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준비했습니다. 자, 트렌드 클래스 김규수 전문가님이 이렇게 업종별 순환매 안에서 어떤 걸 또 특정해서 뽑아 오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세계 시장의 트렌드, 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주라고 할 수 있는데 파워업. 지금 CNN에 따르면 미국에서 바이든 후보가 조금 더 우월한 것을 아직까지는 점쳐지고 있는데 바이든 하면 또 신재생 에너지에 또 활력을 볼 수 있잖아요. 아무튼 뭐 세계 시장의 트렌드 신재생 에너지 주 가운데서도 무엇을 보고 계신 걸까요? 뭐 기본적으로 태양광과 또 풍력 거기서 이제 수소, 이 연료전지 이쪽 부분을 보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내일 이런 종목 섹터들이 팍 오른다. 뭐 이런 관점이다 보다는 왜 이런 섹터가 올랐고 또 지금 조정받고 있는 시점에 추가적인 조정 흐름이 나오게 되면 매수해 볼 만하냐라고 하는 섹터의 방향성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어서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 그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 1위 부분 속에서 또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사실 에너지 산업의 규제를 강화하는 쪽이 이 바이든입니다.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 기업의 호재가 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러면서 청정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 2조 달러의 그린 뉴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게 또 이 바이든의 흐름이고 그게 지금 바이든이 지지율이 뭐 이게 큰 쪽으로는 한 10% 정도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사실 자동차를 봤을 때 자동차에 전동하는 전기화를 더욱 시킬 수 있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화석 연료를 통한 전기를 발생시키는 부분의 시장의 규모는 계속해서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풍력이나 이 수소나 이 태양광을 통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부분, 그 부분이 가능한 부분은 결국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런 부분들 속에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이 태양광이나 이런 풍력 부분들의 이 전기를 발생시킨 부분을 이제는 가정이나 또 자동차에서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태양광 그리드 패러디 달성으로 다양한 에너지 산업 변화를 가속화시킬 수가 있는데 이 속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기술이 이제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기술입니다. 폴리실리콘을 사용하지 않고 고효율이면서 또 사용처가 다양해서 태양광 패러다임을 이끌 전망이고, 이 기술을 우리나라가 지금 연구 주도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동차에 우리가 썬루프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네. 또 건물의 일체형 이런 유리창 이런 부분들이 이제 휘어지거나 또 이 투명한 부분들로 만들어지면서 태양광 이 전지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간다면, 달리는 자동차가 에너지를 소비하던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충전된 전기를 또 뽑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의 흐름들이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게 리뉴어블 에너지 100이라는 이 사회 환경 흐름입니다. 이 부분 속에서 이제 탄소 국경세라든지 재생 에너지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리뉴어블 에너지 100이란 부분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캠페인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애플이나 구글, 페이스북, BMW, 나이키 뭐 이런 세계 굴지 기업 242개 업체가 참여 중에 있고, 애플은 이미 2016년에 미국에서는 이 RE100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이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제품을 생산해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들을 2018년에는 43개국까지 넓혔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2030년까지 공급망 및 제품의 100% 탄소 중립화를 선언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2030년까지 애플에 공급하는 납품처 이 부분도 신재생 에너지로 부품과 이 부품을 조달해야지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분. 그리고 또 유럽이 탄소 국경세를 지금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유럽 부분에 있어서 탄소 제로 이 환경 흐름 속에서 이 자국 내의 기업들에게는 이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게 하면 나름 그것이 진화하기 전까지는 가격 경쟁력에서도 뒤떨어지잖아요. 다른 여타 국가들보다. 그러니까 다른 여타 국가들에서 생산한 제품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이 2018년 기준 5%밖에 되질 않습니다. 유럽, EU는 33.4%, 그리고 중국마저도 26%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21%, 미국이 17.2%. 그렇다면 우리나라 2018년 기준 5%면 앞으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이 확대해서 전력의 흐름, 전력의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이 실질적으로 풍력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돌려져 있으니까. 그죠? 풍력이라든지, 그리고 태양광, 그리고 또 이 수소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의 에너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은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풍력 관련주라든지 태양광 관련주, 뭐 수소 관련주도 니콜라 때문에 하락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은 지금 가져야 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뭐 애플, 뭐 BMW 예를 들어주셨지만 이게 시대의 흐름입니다. 전력 산업이 변화되는 게 불가피합니다. 근데 여기에 주목하시는 부분들, 신재생 에너지, 아까 또 그린 뉴딜과 관련한 이게 섹터들이 또 여러 가지잖아요. 아까 또 풍력도 말씀하셨고, 태양광도 말씀하셨고, 2차 전지, 수소 등등 가운데 현 시점에서 가장 투자할 만한 가치가 높은 섹터가 어느 부분인가요? 뭐 사실은 그 현대차 리콜만 아니면 2차 전지죠. 그죠? 2차 전지도 오늘 정도 조정을 받았으면 저는 뭐 가격 조정은 충분히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 뭐 그 대표 흐름들 속에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풍력을 들고 싶습니다. 예. 그럼 오늘 그 3라운드 유망주 클래스에서 제시할 종목이 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한 종목을 제시해 주실 건가요?
예, 그래서 굳이 그런 관련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예. 종목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제시하는 추천 종목과도 연관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세계 시장 트렌드의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주 뭐 많이 오른 것들도 있는데 우리가 좀 옥석 가리기도 함께합니다. 박지서 전문가님은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전문가님 워낙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좀 다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견은 제가 그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게 신재생 에너지가 왜 지금 이게 저희가 특히 유럽 쪽에서 이렇게 정말 주도를 하고 있는지 또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유럽의 환경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신재생에너지 정책 자체가 유럽 쪽에서 새로운 경제의 어떤 패권을 잡기 위한 어떤 패러다임을 잡기 위한 정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저희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 미국과 중국의 G2죠. G2 국가에서 경제의 패권, 이미 그쪽에서 잡고 있는 경제의 패권을 신재생에너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기도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어떤 유럽에게는 좋은 패권을 잡기 위한 기회가 됐고요. 이러한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여러 차례 많이들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재생 에너지는 시장에 대세가 된 게 분명해 보이고요. 뭐 유럽은 말할 것도 없죠.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이번 오히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제가 녹색 전환을 하는 탈탄소화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저희가 보면 결국 글로벌 흐름에 따라서 당연히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풍력, 수소 같은 신재생에너지 그 발전 사업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보시더라도 이미 그 정부의 한국 뉴딜 정책이죠. 거기서 이제 그린 뉴딜이 높은 비중으로 관련 업종이 주가들이 가파르게 상승했는데요. 뭐 좀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저희가 1, 4분기까지 견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2, 4분기에는 팬데믹 영향으로 판매 둔화가 예상이 됐으나 뭐 각국의 어떤 경기 부양책 이런 부분에 힘입어서 다시 또 성장세에 진입을 하고 있고요. 태양광이요. 두 번째인 풍력에너지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제가 아까 그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말씀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사실은 태양광, 풍력, 또 수소 여기서 어떤 게 가장 좋냐고 말씀을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제가 볼 때는 뭐 풍력, 수소 이쪽인 것 같은데요. 왜 그 이유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에 이 어떤 태양광이 이미 진행이 된 지가 이미 역사가 제일 길고요. 또 마찬가지로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력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에 비해서는 인프라가 아직 많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요. 오히려 태양광은 저희가 항상 모든 산업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꼽자면 성숙기에 이미 들어가 있는 저희가 흐름이 되겠고요. 풍력 같은 경우는 지금 놓고 보자면 뭐 성장기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기회가 풍력 쪽에 있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풍력 관련주들에서도 좀 기회를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소에너지입니다. 수소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정한 탄소 배출량이 제로죠. 여러분 한번 광고 보시면 TV 광고 보시다 보면 뭐 결국에는 뭐 물만 나오는 순수하게 물만 나오는 어떤 그런 광고를 보시잖아요. 그것처럼 진정한 청정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께서 보실 때 풍력 발전 그거 뭐 정말 무궁무진하잖아요.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면 풍력 발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바람이 많이 불고 있죠. 근데 풍력 발전이 많은데 사실은 이게 바람에 따라서 어떤 때는 어떤 때는 생산이 약했다가 죄송합니다. 또 어떤 때는 과잉 생산도 되고 있습니다. 과잉 생산. 이런 부분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과잉 생산 풍력 에너지의 과잉 생산 부분도 수소 에너지와 연계를 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가야 할 방향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풍력, 수소 이런 부분의 모멘텀이 앞으로도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좀 시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지서 전문가님이 얘기한 세계 시장의 친환경 트렌드 두 가지 꼽은 거 여러분 주목하셨죠? 풍력과 수소 분명 두 전문가님의 토론 가운데 교집합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유망주 클래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함께 넘어가 보시죠.
네,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종목이 제대로 샀다면 별일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종목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두 전문가님들께서 또 컨디션도 좋아 보이세요. 네, 김기수 전문가님도 또 안색도 좋아 보이시고 지난주에 조금 건강이 안 좋았던 박효수 전문가님도 다시 회복을 기력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도 잘 가고 있는데요. 먼저 김기수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살펴봅니다. CJ 대한통운 오늘 한 2%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종목 AS 해주실까요, 김기수 전문가님? 뭐 CJ 대한통운을 이야기하면서 페덱스 관련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자, 이제 이거 기술적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앵커님이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냐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었었는데 찔끔찔끔 오르죠, 그죠? 이런 시가총액 큰 종목 부분들은 단기 변동성보다는 이 추세 움직임을 가지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시했었던 21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 시즌에 진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실적이 발표가 되는 타임까지는 좀 들고 가셔도 다만 이제 좀 느리게 가니까 좀 이 거북이처럼 느리게 가니까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CJ 대한통운 최고가 19만 원 넘어섰는데요. 21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실적 발표되는 그 순간까지 들고 있는 전략 CJ 대한통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수 전문가님은 좀 앞에 거의 대본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연구와 공부가 늘 24시간 몸에 밴 진정성 있는 전문가님을 막 이렇게 몸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또 실전 매매하면 박기수 전문가님이죠. 자, 오늘의 종목도 축하드립니다. 잘 갔습니다. SCI 평가 정보가 14% 오늘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분 매각 이슈에도 오늘 이렇게 잘 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튼 감사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예. 이 종목 자체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내용 다 아실 거고요.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강력한 이슈는 사실은 뭐 이 회사 내용은 사실은 뭐 이미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영업이익 당연히 올 상반기에 영업이익 급증했고요. 그래서 실적 호전주고요. 또 마찬가지로 요새 가장 최근 들어 이제 핫 이슈는 금융 플랫폼 전문 기업이죠. 토스다 아시겠지만 토스가 SCI 시용평가사를 인수한다. 이게 지금 그 가장 핫 이슈가 됐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 회사 자체에서는 그 최대주 일부 지분 매각 공시했죠. 현재 협의 중이나 지금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 확정이 되면 3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하락을 했죠. 그 공시가 나오고 제가 아마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시 내용 잘 보시면 아직 확정된 게 없지만 부인은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시장은 항상 오히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14% 급등세가 보였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게 현실화가 되면 그때 가서 주가는 지분 매각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오히려 주가는 그때부터 조정을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기대감이 있을 때 주가는 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좀 꾸준하게 지금 여전히 홀딩하시면서 그 지분 매각 그 이슈가 뉴스로 나오기 전까지는 좀 오히려 홀딩을 하시면서 주가 흐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뛰어넘었거든요. 그런데도 좀 더 들고 가는 그 매각 이슈 그 나오는 날까지 일단 들고 가라는 전략인가요? 목표 주가는 지금 52주 고가가 6,940원인데요. 네. 52주 고가 당연히 돌파하는 건 일단 7,000원으로 가격을 좀 올려서 좀 일단 2차 목표 주가로 좀 그렇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상향하겠습니다. 자, 6,000원의 목표가는 이미 뛰어올랐고요. 좀 더 들고 가는 전략 7,000원의 목표가로 2차 목표가로 상향하겠습니다. 함께 수익 쟁취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또 기다렸을 시간 유망주 클래스 김기수 전문가님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라운드 2에서는 또 신재생 친환경과 관련한 것을 또 풀어주셨어요. 또 그와 관련한 종목도 오늘 선택해 주시겠죠? 네, 힌트를 그래야지 주셨겠지? 사실은 말이 맞는 거라서 네. 굳이 조금 가격은 조금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이죠. 네. 사실 이제 태양광의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라고 하면 하나솔루션이죠. 반대로 이제 풍력 관련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삼강 M&T와 CS 윤디가 있는데 CS 윤디 자회사인 CS 베어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국내 대표 베어링 업체인데 유럽이나 미국 아까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지만 이 풍력
과 관련된 투자 정책이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실 거고, 풍력 터빈 고객사와 이제 동반 성장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육상용 베어링 위주의 사업에서 이제 해상용 베어링 납품 확대를 위해서 지금 설비 투자를 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내년과 내후년 부분에 있어서는 이 해상용 베어링까지 확대될 수 있는 흐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최대 고객사인 GE의 풍력 터빈 대형화가 이 CS 베어링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3,000원이었던 주식이 지금 3만 원대에 있으니까 뭐 한 4개월 사이에 10배가 올라왔죠. 그죠?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러오고 왔었던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나 뭐 해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각광, 이 풍력의 개발, 이 속도가 그 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부분이 지금은 상당히 크게 진행된 부분이고, 1차 상승 이후의 눌림, 그리고 2차 상승 부분을 갖다가 지금 눌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추세 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고점 38,000원에서 27,000원 라인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반등을 다시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풍력 관련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 성장 흐름들은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성장 흐름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부분 속에서 사실 수소나 또 태양광이나 아까 우리 전문가님 말씀하셨던 내용들 맞는데, 수소는 사실 아직까지는 화석 부분이 강하거든요. 화석으로 만드는 부분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중간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풍력 관련주가 더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손절 라인을 35,000원으로 하고, 1차적인 목표가는 이전 고점 부분 38,000원 뭐 요 내외 부분. 근데 왜 그렇게 정해드렸냐면, 사실 기간 조정을 조금 더 보일 수 있는 부분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수급과 관련된 부분이 같이 보셔야 될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38,000원, 손주가 3,500원, CS 베어링 3,000원의 주가가 3만 원까지 올라서 아마 여러분들도 연구하셨던 종목이기도 했을 텐데, 좋은 종목 발굴되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3분가량밖에 남지 않았네요. 자, 박태서 전문가님 종목 들어야 되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 제시해 주시겠어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칩셋미디어고요. 이 회사는 저희가 아마 제가 짧게 그냥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요새 뭐 정부 뉴딜 펀드 투자 대상 선정 및 투자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죠. 마련.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가 진행이 되면서 자율주행차 테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항상 돈이 갈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가장 강한 트렌드 중에 하나인 자율주행 테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세를 지금 약간 보여주고 있거든요. 횡보하면서. 그래서 여전히 이 시장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목표주가는 1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일단 11,500원 잡아드리면서 여전히 자율주행차 강력한 테마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조정을 보인 후에 2차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종목 내일부터 또 쑥쑥 올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데, 이 두 종목에 기 팍팍 드립니다. 응원해 주세요. 김기수 전문가님, 오늘 월요일의 시작이 가장 무료 방송 많은 분들 기대해 주고 계십니다. 김기수 전문가님, 오늘 무료 공개 방송 어떤 내용을 좀 준비하셨어요? 그 시장이 상당히 이제 순환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다 쫓아가 다니면서 매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아까 이제 우리 박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 수급이 잡혀 있고 실적이 좋고 차트가 출발점인 종목 부분들을 매매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장기 성장할 수 있는 섹터를 잡고 시간을 좀 견디는 그런 부분을 하시든지, 이게 이런 투자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시장의 순환과 그리고 섹터의 순환, 그리고 투자자의 성향에 따른 흐름,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해서 매매 전략을 갖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불확실성이 중첩되며 시적 장세의 변화, 여기서의 여러분 개개인마다의 전환의 시기 대응법을 오늘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클래스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지금 짠 홈페이지가 나오죠. 전문가 소개, 네, 방송 입장 깜빡깜빡합니다. 김기수 전문가님의 사진을 클릭하면 9시부터 무료 공개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저희가 늘 시간이 부족한 여의도 클래스 아쉽게만 느껴지는 이제 마무리 시간입니다. 김기수 전문가님, 박재서 전문가님 같이 시청자분들과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더 여러분들의 좋은 수익을 응원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